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어,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에 위안부 문제, 그리고 미투, 진정한 미투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일본이라서도 일본 남자들이 좀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좀 기만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다른 아시아 남자도 그렇고 중국 영화도 보면 좀 그런데 중국 남자도 그렇지, 우리 한국 남자도 좀 위선적이고 기만적이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참회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너무 이제 일본 남자 나쁘다, 전시 성폭력하고 일본 남자 나쁘다, 그런 시각이 좀 문제된다는 것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30년 만주 사변에서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이제 일본 남자가 우리나라 이제 여성들을 잡아가지고 위안부를 삼아 성폭행을 했죠. 전시 상황에서. 근데 뭐 좋게 좀 약간 그들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만주 사변 1930년에 일어나면은 이제 그때 1930년에서 1945년 사이는 이게 지금 스페인 독감 이후에 경제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파시즘적이고 전쟁 상황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남자들 도덕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 뭐냐면은 그런 좀 아주 나쁜 짓을 했다고 하시는데, 과거를 되게 이제 남자들이 과거에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또 가정폭력하고 이런 거 제가 경험한 데는 그걸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제 일본 남자들도 인정을 안 하지만 우리 한국 남자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총 30년대에 보면 굉장히 가난하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스페인 독감 이후로 또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또 전시체제에 들어가게 되고 너무나 경제적 가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제가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굉장히 가정폭력이 많고 성폭력이 많고 성추행이 많고 성희롱이 많고 성매매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소설을 통해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신문 이런 것보다 소설이 나을 것 같아요. 그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본 건 이제 김유정의 소설을 좀 보면요. 그래요. 김유정의 소설 보면은 우리가 1930년대, 그러니까 일본이 위안부를 통해서 성폭력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생각외로 가정폭력이 많고 성상품화도 많고 성, 성, 폭력도 많고 매춘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선조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순결, 이런 유교 이런 것이 강조돼서 여성 순결의 강조가 이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수신을 통해서 제가와 치고 평천을 해야 할 군자의 몸과 가족을 지속시켜줄 자식을 생산하는 여성의 몸과 성이 가족적 생존에 대한 헌신으로서 매춘과 몸과 성으로 변형되었던 시기가 저는 이제 1930년대라 봐요. 음. 그래서 어, 군자의 몸과 가족을 지켜줘야 줄 자식을 생산하는 여성의 몸과 성이 생존의 헌신으로서의 매춘의 몸과 성으로 변형되었다.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본 소설에서 이 옛날 제가 쓴 논문이긴 한데 그중에서 뽑을게요. 김유정의 소낙비는 인간다운 그 생존권을 상실한 유랑농민 춘호와 춘호초를 주축으로 식민지 시대의 농촌 현실을 보여주고 그 현실에서 한 가족이 생존하기 위해서 행위로서 내엄을 종용하고 무기남을 보여주고 며칠 이후에도 죄책감보다 오히려 가족의 복을 위한 적절한 행위라고 생각을 보여준다. 그런 모욕과 수치는 난생 처음 당하는 봉변으로 지랄 중에도 몹쓸 지랄이었으나 성공은 성공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춘우 안에는 쾌락의 즐거움 주관성이 아니라 현재의 질곡을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저하게 자리매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포주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 김유정이 그래서 이런 게 많아요. 그 매춘이 반도덕적 사회적인 문제임에도 이걸 문제 삼지 않고 매춘의 문제 도덕 윤리적인 차원으로 절박한 생존 상황임을 이제 벌어지는 것들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보면은 당시에 소낙비 산골 나그네 소 안내 가을 뭐 정조 등등 작품 속에서 매춘을 묵인하고 매춘하고 아내 팔기 카페 영업에 또 로서 매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매춘들이 그래서 또 보면은 이 남편의 그 가족 폭력도 굉장히 많아요. 소나기에 보면 남편의 폭력 호통에 길들여서 산을 볼 수 있죠. 이년아 기집 좋다는 게 뭐야? 남편의 건신 들어줘야지. 끼고 자자는 기집이여. 지게 막대는 아내의 연한 허리를 모지게 후렸다. 까부라지는 비명은 모지락스럽게 찌그러진 울타리 틈을 벗어나간다. 잼처지게 막대는 앉은 채 꼬부라진 아내의 발 뒤축을 얼러 볼길 내리 갈겼다. 이게 있죠. 근데 이런 이제 가족 폭력이 또 뭐냐 하면 굉장히 그게 많아요. 아들도 반항을 이제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부장 아버지심이 세다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런 게 많단 말이죠. 하루를 살아도 제 계집 이름만 근 10년이나 소같이 부려먹었던 이 아내다. 사실 말이지 제가 여태껏 굶어 죽지 않은 것은 상냥하고 돌림성 있는 이 아내의 덕택이었다. 그러나 인사 한마디가 없다니 개자식 하고 얘가 믿지가 않았다. 영덕이는 저 아버지 품에 잔뜩 붙들려 기가 올라서 운다. 멀리 간 어머니를 부르며 두 주먹으로 아버지 복장을 두드리다가 한번 치어박히고 몸실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앞에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그래서 이제 보면은 또 뭐 부모 뒷 때문에 팔려가는 사느리가 부모의 뜻에 따라 내엄행의 길로 떠난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그 1930년대에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코로나19가 아니고 이제 스페인 독감 이후에 경제 공황이 오고 그 전쟁 시에서 우리나라의 도덕성 떨어지겠죠.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일본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족 폭력이 너무 많고 또 성폭력과 성추행, 성매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일본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능한 거죠. 우리 남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또 남자들이 또 일본 제국주의 아버지 우리나라 지배하니 무능하니까 이제 여성들이 그걸 갖단 말이에요. 저 뭐냐면은 이제 위안부를 해가지고 45년 동안 고생했죠. 근데 해방 이후에 그런 위안부 입을 막은 것은 일본이 아니고 우리 한국의 가부장 남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 한국으로 왔던 뭐냐면은 우리 위안부 지금 할머니들이 뭐냐면은 그때 1991년대까지 아무 말을 못했어요. 오히려 일본의 양심 지식인들이 뭔가 위안부 피해가 있다는 걸 얘기를 했었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 아무 말을 못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침묵했냐 하면 그게 뭐 6.25 전 가부장적인 뭐 이렇게 남성주의가 약간 영향 끼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총 30년대 그 뭐라고 했냐면 그 수신제가 취급 평천화에서 조선시대처럼 군자의 뭔가 가족을 지켜줄 자식을 생산 여성의 뭔가 성이 이제 가족적 생존에 대한 헌신으로 매춘과 몸의 몸과 성으로 변형됐는데 어, 이제 이제는 뭐냐면 1950년 넘어가면은 쪽팔린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어, 물론 그게 가부장 남성에 동조해가지고 어머니도 유언을 남겼대요. 위안부 경험을 평생 숨겨 살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들의 할머니가 위안부의 할머니들이 또 가부장의 담론에 잡혀가지고 남동생 포함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물론 남성들도 마찬가지고 하지 말라고 안 했는데 일본에서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위안부 문제를 양심 지식인들이. 그래가지고 91년도에 아 뭡니까 91년도에 그 이제 김학순 목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경험에 대해서 공개 증언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치적 의제로 됐는데 그때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위안부 운동 우리나라도 민족주의 형태로 가면서 일본 남자 잘못했다, 일본 국가 잘못했다 이런 쪽 한 것 같아요. 뭐 잘못했죠. 근데 일본도 이제 너무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제 민족주의적으로 그게 너무 그렇게 자꾸 따지지 마라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어쨌든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는 1991년도에 진정 시작된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예? 그런데 그때 당시 90년대 가면 또 뭐냐면 개 같은 날에 오후등등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성추행 성폭행에 대해서 고발한 약간 페미니즘 영화 있지만 그게 또 뭐냐면은 그게 있었지만 뭐냐면은 우리나라 성희롱 성폭력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90년 이전에는 그 저 뭐냐 하면은 미투가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나는 일본군 위안부였다라고 정언하기는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이가 딱 나타나면서 91년도 이후로 이제 그 정언하면서 너무 민족주의적으로 일본 남자들 나쁘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어 이제 뭐냐 하면은 좀 더 각성하고 성찰하고 이제 좀 91년도부터 좀 더 세게 나가지고 뭐냐 하면은 그 우리가 뭐니까 하면 참여로 써야 되는데 안 쓴다 이거야. 그게 뭐, 제 90년대 영화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약간 성폭력, 성희롱 대항 그런 게 있지만, 아, 그런 영화도 있지만,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가해 남성들은 대수롭지 않게 성적 농담을 하고 성추행하고, 또 성폭행을 했죠. 그런 말과 이제 행동이 피해 여성들이 얼마나 상처되는지 관심도 없었고, 뭐 서울대 무슨 조교 사건도 있고 그랬지만, 또 부산대도 제가 아는 뭐 교수님들 보면은 엄청나게 계속 그 사고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투 운동이 언제죠? 2018년도죠. 2018년도. 이제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굉장히 문화계 쪽에서도 뛰어난 사람들 막 그 다 걸려들었잖아요. 정치계도 그렇고. 그런데 또 이제 이 2019년도 가면 또 한류, 우리 YG나 또 이런 가수들이 또 성희롱, 성폭력, 뭐, 그래 해가지고 또 한류 또 위기다,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급제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은, 뭐냐면,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미투 운동으로 여러 가지 있었지만 뭔가 일본 남자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남자, 물론 중국, 아시아나 다 그렇지만 이제 그 뭔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성폭력을 해줘. 바세바를 보고 나서 자기 자식이 성폭력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자기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거 자기 자만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 한국 남자들이 뭐가 있냐 하면은 어, 뭔가 이 방어 기제 중에서 합리화나 부인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뭐냐면 일본에도 성폭력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 위안부 사건이 일본 문화가 그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많다고요. 제가 총 30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특별히 김유정의 소설을 통해서 가정폭력이 심했고 성폭력이 심했고 성추행이 심했고 성매매도 심했다. 그걸 얘기했는데 그런 걸 이제 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금 50년 기지톤 내가 6, 70년 해가지고 그때 미투 없었다는 91년도에 미투 운동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 남자 나쁘다. 민족주의로 쏠려가지고 이제 물론 일본 남자도 나쁘죠. 그런데 우리 한국 남자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의 구약은 다윗의 가계 성폭력과 성추행이 많은 것처럼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남자들이 외국에도 많이 가고 한류가 너무 퍼지는데 작년 2019년처럼 이제 YG 사건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건 K-팝 쪽이지 뭐 K-팝이 아니고 K-방역이 뭐 엄청난 우리나라 지금 말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다른 나라 가지고 베트남이나 또 다른 나라 가서 사고 칠까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베트남 전쟁에서 혹시 우리나라 남자들이 혹시 조금 약간 좀 사고 친 게 있지 않을까 그게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거 성매매 관련해서 좀 약간 좀 겁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류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가장 한류에서 그 위험 리스크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 남자들의 그 어떤 성매매, 성추행, 또 가정폭력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외국인들 결혼 많이 하는데 이제 동남아 여성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중앙아시아 또 여러 나라에서 오고 이렇게 하는데 또 가정폭력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이제 우리가 뭐 다문화 가정 해가지고 이주자 가정 잘해준다 이렇게 하지만 보면은 뉴스 보면 항상 그 가정 폭력 생기고 성매매 성폭력 막 이런 거 생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 우리 남자들이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 남자들이 총 30년대에 뭔가 잘못한 게 있다. 뭐 일본은 위안부를 데리고 가지고 성폭행이 잘못했죠. 우리나라도 그 했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가정폭력도 있었고 성추행도 있었고 성폭력도 있었고 그 뭐냐 하면은 그 성매매도 많았다. 근데 그 뒤에 위안부 입을 막은 그 우리나라 남자였고 그게 복속된 여성들도 있었지만 엄마도 있었지만 우리 한국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쪽팔리니까 성추행하고 성희롱하고 성매매하고 이런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또 침묵 가운데 있었다. 1991년도 이후로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참여로고 서서야 되는데 이 위안부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 남자 잘못했다. 뭐 그건 좋긴 좋은데 너무 글로 가면은 우리의 어두운 역사를 갖다 우리가 조명하지 않는 것이다. 마치 그 다윗 성경에 보면 다윗의 그 가문이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가지고 자식 때가 계속 문제 터지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8년도에 미투가 있었죠. 그 미투 있었는데 좀 미투 정신을 개성한 차원에서 일본과 관련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이것이 한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계속 우리나라 좀 더 성찰적으로 참여로 써야 된다. 그리고 너무 민족주의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하면은 일본도 계속 반감이 생길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투 운동 차원에서 우리나라 잘못한 게 뭐냐? 일본 남자 잘못한 게 아니고 좀 30년대, 40년대 또 6, 70, 5, 6, 70, 80년대, 90년대 하여튼 좀 그런 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